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2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 오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방금 뉴스크림 할 때 혼자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무한도전도 아니고. 왜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저희 뉴스크림을 안 오셔가지고 구석에서 지금 책을 쓰시느라 바쁘셨던 김양진 기자. 네,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사과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저는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자, 오랜만에 나오니까 역시 어색하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도 그 김양진 기자의 생태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뭐 베트남전 얘기도 하고 뭐 주로 이제 인권 그리고 저기 혼인평등 소송 이런 쪽으로 최근에는 다루었는데 오랜만에 생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나무나 생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신다은 기자 같은 분들이 자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나마 본격적으로 제일 잘 들어드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본격적으로 네.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죠? 제가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화재가 났었죠. 2022년도에 봄에 화재 났던 곳 춘복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대여섯 곳 정도 민둥산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길 다시 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산불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 탈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탈 것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연성 그렇죠. 소재가 거기 있어서 산불의 3요소 혹시 아시나요? 산불의 3요소? 바람. 네. 불. 네. 공기 온도 재료인데 네. 공기 온도 재료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요 재료. 탈 것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난다. 그래서 뭘 하냐면 탈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뭐 그거 이제 속가백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제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산불이 잘 난다 이러면서 이제 없애줬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 네. 이게 산불이 난 상태 직후가 아니고 네. 산불이 나서 많이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더 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민둥산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게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저 상태인 거예요. 저기 풀처럼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노랗게 풀처럼 올라온 게 편백나무 묘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대나무 젓가락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누렇게 다 죽어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게 저기 풀이 아니라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그러니까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왜 저렇게 민둥산이 된 채 저 3년째 있느냐.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원인도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산불이 난 뒤에 조치도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산불이 난 데를 일단은 길을 냅니다. 네. 길을 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쫙 내서 저기 보면 길이 다 이번에 낸 길들이에요. 길을 쫙 낸 다음에 기계가 들어가서 나무를 이제 싹 그 불에 탄 나무라고 네. 싹 다 베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렬로 사람이 들어가서 나무를 줄을 맞춰서 쫙 심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 있었잖아요. 예. 역대 최대 규모로 났던 동해안에 뭐 맞아요.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에 탔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176명의 어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이 산불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 두 달 정도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산불은 자연적으로 이걸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 기구들도 이렇게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불이 나자마자 바로 예산을 뭐 몇백억 투입. 울진 산불도 마찬가지, 밀양 산불도 마찬가지 몇백억 몇천억 예산 투입, 싹 깨끗하게 벤 다음에 조림, 줄 맞춰서 쫙 심는 거. 벼 모 심듯이 막 심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무가 불에 위에까지 다 타더라도 이게 바로 죽은 건지 안 죽은지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3, 4년 뒤에 결국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불에 탔다고 나무가 그냥 다 죽은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탄 걸 왜 그냥 놔도 보기 흉하잖아. 네.
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아니에요. 3년 뒤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싹 패는구나. 그리고 보여주기도 좋죠. 뭐 하고 있구나. 산림청이 뭘 하고 있구나. 지자체가 뭘 하고 있구나. 재건하고 있다는 인상을 그렇죠. 주겠네. 돈을 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거. 근데 아시다시피 이 편백은 어디서 왔습니까? 히노키잖아요. 네. 대표적인 일본 나무고 뭐 일본 나무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이 춘복산에 살던 생명체가 아니죠. 아니죠. 예. 양묘장에서 키워온 그런 나무가 원래 어떤 생태계가 여기 있었던 거와 무관하게 이런 대규모 어떤 삽목되는 식재가 거구나. 식재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에 탄 나무가 네. 이제 3, 4년 뒤에 그렇죠. 이게 새로 자랄지 안 자랄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그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 3, 4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제가 동해안 산불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처음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결론을 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모아서 낸 그 백서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같은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산림의 어떤 회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민간 공공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을 그런 소중한 어떤 결과물을 그냥 무시한 채 저런 식의 어떤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산림 파괴죠. 지금 저게 보기 좋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앞서서 그 속가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숲 가꾸기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로 속가배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속가배기가 정확히 좀 어떤 방식이고, 요게 왜 문제인지를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속가배, 그러니까 이제 숲 가꾸기라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숲을 막 가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 중심인가요? 숲은 가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손대줘야 된다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설악산에 있는 산림이 가꿔줘서 만들어진 겁니까? 거죠. 아마존에 정말 훌륭한 숲이잖아요. 그게 누가 아마존 인간이 숲 심었습니까? 가꾸기. 네. 근데 숲을 가꿔줘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강박이 있는 생각이 거죠. 네. 이제 어떤 그 철학이 어떤 숨겨져 있는 거고, 숲 가꾸기라는 게 뭐냐면 속가배기와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속가배기와 가지치기는 공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거 정원 가꿀 때 하는 그렇죠, 기술이죠. 예.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숲에 들어가서 큰 나무가 있으면은 큰 나무는 미래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목을 위해서 작은 나무들은 장애라 그래서 미래목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베어주는 거고, 아이고. 미래목은 잘 클 수 있도록 가지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숲이 그러면 환해지겠죠. 네. 근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목만을 위해서 그럼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목도 그렇게 한 다음에 크고 나면 또 베서 또 다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98년도에 IMF 때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 숲 가꾸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게 한 5년 정도, 27년 정도. 예. 지금 7년 정도 됐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산림청의 거의 최대 사업입니다. 2,500억 예산. 그 산림청이 이제 1년에 예산이 한 2조 6천억 정도니까 예,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렇네요. 여기 파생되는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만 2,600억 정도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숲에 들어가면 지금 미래목이라고 한 것들이 이제 빨리 크는 소나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나무는 남겨놓고 주변에 이제 참나무 이런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숲의 천위 과정을 보면 소나무처럼 이제 개척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숲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숲을 푸르게 만든 다음에 참나무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시들어서 숲을 이제 참나무류나 화렵수에게 내주고 소나무는 이제 도태가 되어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80년대까지 그 땔감을 했잖아요, 나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8년쯤에는 이제 참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한 20살 안 된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이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니까 참나무가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나무만 남겨놓고 참나무들을 다 베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아이고. 계속 소나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산불에 가장 취약한 나무가 침엽수림이에요. 이게 수지가 나오잖아요. 수지가. 요번에 그 편백을 심었던데 편백도 침엽수입니다. 수지가 나옵니다. 불에 잘 타는 나무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산불이 난 데다가 침엽수를 또 이제 저 춘복산에 처음 온 친구들을 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정책의 시작이 숲을 어떻게 하면 더 숲에 도움이 될게 할까로 시작된 사업은 아니었네요. 이거는 이제 이 고용 창출이 목적인 그렇죠. 사업이었고 예.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업이 과연 숲에 도움이 되는가를 돌아볼 때가 한참 지났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들리네요. 숲은 우리 관련 법에 보면 6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지도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재를 위해서 키워야 되는 나무도 있거든요. 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무들을 계속 수입해서만 쓸 수는 없고 우리도 목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쓰일 나무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숲가꾸기가 모든 숲에 지금 산림청에서 정확한 통계는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들을 연구한 그 부산대 홍석환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을 한 2번씩 지난 20여 년 동안 2번 정도 숲가꾸기를 한 면적이 지금 발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숲이 거의 뭐 자연 보전림을 제외한 모든 숲이 한 번씩은 다 숲가꾸기가 됐던 거죠. 그 숲가꾸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나라가 만든 민둥산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전국에. 예. 그게 꼭 뭐 산불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라에서 민둥산을 만들기도 한다면서요.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이 병이 네, 있잖아요. 저희 잘 모르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들어보죠. 예.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에 발생했던 곳이 경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곳이 경남인데 소나무 재선충을 지금까지 이제 방제를 한다고. 맞아요. 수간 주사라 그래서 나무 옆구리에다가 이제 고독성 농약을 넣거나 네. 나무를 벤 다음에 원래는 이제 다 갖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배서 갖고 내려오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벤 다음에 잘라서 고독성 농약을 이제 넣은 다음에 비닐 포대 같은 걸로 이렇게 싸놔요. 네. 그걸 훈중포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뭐 지상에서 뭐 약도 뿌리고 뭐 하늘에서도 뿌리고 뭐 드론으로도 뿌리고 약을 계속 뿌려왔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지금 뭘 하냐면 작년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수종 전환 방제라는 걸 합니다. 수종 전환 방제. 그러니까 소나무가 수종을 바꾼다. 예를 들면은 고추밭에 약을 치는 이유는 고추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종 전환 방제는 소나무를 아예 다 없앤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어떤 장소들을 보면 아주 여러 곳을 하긴 했는데 그 수종 전환 방제를 한 곳인데 소나무만 베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아예 민둥산을 만들어놨어. 그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같이 함께 했던 그 산림기술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만 베면 한 그루에 15만 원을 줘야 됩니다. 예. 잣나무는 20만 원. 예.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기계가 올라가서 베면 그 한 그루당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애먼산을 그냥 민둥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민둥산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비가 여름에 몰려서 내리잖아요. 그럼 산사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산사태가 나니까 사방댐이라고 해서 그 골짜기에다 사방댐을 만듭니다. 근데 또 사방댐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방댐은 이제 계속 흙이라든가 이런 게 토양 침식이 돼서 막힐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임도를 만듭니다. 임도가 뭐냐면 사람들 다니는 그 찻길이에요. 길이죠. 찻길. 예.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벌채한 나무를 배에서 갖고 내려오려고 만드는 도로가 숲에 내는 도로가 임도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임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공원 같은 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수종 전환 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어떤 소나무 재성충 방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지금 지금 경남 지역은 수종 전환 방제를 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방제를 지금 강원도에서는 또 하고 있어요. 또 나무에다가 수간조사 놓고 그래놓고 또 안 되면 모두 배기를 하는데
소나무만 모두 베는 게 아니라 참나무 이런 거 다 베는 거죠. 근데 요걸 하나 아셔야 돼.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아니 뭐 참나무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선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사는 회충처럼 그런 선충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에 이제 이 공기 주머니 속에 있다가 얘들이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갉아먹으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딱정벌레류거든요. 하늘소류, 딱정벌레류가 되게 편식쟁이에요. 얘네들은 먹는 식물만 먹어요. 소나무류만 먹고 다른 화렵소에는 전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옆에 있는 참나무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은 거죠. 튼튼한 나무인 거죠. 근데 얘네들을 다 베어내서 토양 침식, 산사태 우려, 거기다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해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산림청에서 산불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고 있고, 그리고 아까 수종 전환 방제? 이 방식이 어쨌든 생물 다양성을 해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방식을 산림청이 고수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들으셨을까요? 산림청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게 산을 살리는 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탈 것을 없애면서 산불 위험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로쇠나무 요새 그 겨울에 고로쇠나무 이렇게 수액 채취하는 거 보면 콸콸 나오죠, 물이.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탈 것이 아니에요. 맞아. 안에 물이 꽉 차 있다면서. 옛날에는 그 절이랑 이런 어떤 중요한 시설물 주변에 일부러 참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불을 막아주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가배기를 해서 밑에 중층, 하층 식생을 없애서 그래야지 이제 불이 위로 안 올라간다. 사다리 이론이라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건데 불이 사다리처럼 이렇게 초본유에서 관목을 타고 교목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정말 틀린 말인 게 23년 봄에 지리산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역대 국립공원에서 났던 불 중에 제일 심한 불이었는데 근데 그게 피해가 없었어요. 혹시 잘 모르시죠? 조사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92% 정도가 그 피해가 매우 미약한 지역이었고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이 불이 탔지만 그리고 나무가 죽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숲이라 속가배기를 안 했던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이제 나니까 밑에 초본유만 태우고 지나간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실은 실예로 나와 있는데 산림청은 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뇌피셜로 사다리로 이렇게 진짜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창피거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막 나무는 불이 탈 수 있잖아. 우리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무 속이 물로 꽉 차 있어요. 그 물관 채관 아시죠, 옛날에? 산림청이 왜 이렇게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산림청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산림청에서는 뭐 숲을 살리는 걸 얘기하지만 뭐 양심적인 학자들, 비판적인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산림청의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사업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산림청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판적인 학자들 포함해서 이런 제가 숲가꾸기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속가배기가 정말 산불에 위험한지 속가배기가 산림을 위태롭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뭐 이미 여러 가지 신뢰가 있지만 정말 뭐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듣고 했던 소식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2021년에 산림청에서 30년 된 나무를 베어냄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 네. 그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 마치 막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탄소 중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정책인지. 10살 된 나무랑 30살 된 나무를 비교를 해보니까 10살 된 나무가 탄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고령화된 나무보다
아니 근데 쌩쌩한 나무가. 고령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숲이라 그러면 예. 한 200년 이상 된 숲을 말하는데 우리는 30년만 돼도 30년이면은 뭐 나이 어린 많다고.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산림 교과서에 보면은 80살 정도 되면은 이제 벌목 시기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벌기령이라서 이게 법이 있어요 또. 근데 2014년에 한번 고치는데 참나무의 벌기령이 참나무가 오래 살면은 뭐 몇백 살도 1000살도 넘게 사는 나무인데 이 참나무류는 벌기령을 25년으로 해놨습니다. 원래는 5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확 줄여놨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30년 된 나무가 탄소 흡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 산림청만의 주장입니다. 이게 2014년에 네이처지에 보면은 16개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 세계 403종의 나무 70여만 그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한 100살쯤 넘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고 거기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2014년 1월 15일에 미국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좋아하는 스포츠팀에서 자기가 알았던 스타 선수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90살이 넘은 노인이라는 걸 뒤늦게 알은 느낌이었다. 그 연구 결과를 자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탄소 흡입을 적게 하는 줄 알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계속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림청 문제가 뭐냐면 30살 된 나무를 싹 벤 다음에 조림을 한다는 거는 뭐 마치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나무를 쏙 뽑아서 뭘 딱 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거를 이제 벤 다음에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네요. 그러려면은 그 산림에 있는 토양이 이제 부식토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부식토들이 다 걷어내지죠. 예. 그럼 이 부식토에 살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곤충들, 생물들 그리고 나무 나무 껍질 틈에 살고 있는 생물들 뭐 그걸 그러네요. 먹으러 오는 또 새들, 토유류 동물들. 이런 애들이 다 어떤 집을 없애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걸 벤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들의 운명을 보면 30년 된 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아무래도 하나도 너무 안 어린데. 되는데 예. 한 100살은 넘어야지 가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80% 가량 이상이 80% 이상이 이게 그러니까 펠릿으로 만들어져서 아이고. 석탄 발전소에서 떼거나 그러니까 이게 우드 칩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나무 어떤 본래의 어떤 그런 목적 소중하게 쓰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가구로 쓰이면 그래도 한 50년 정도 뭐 길게는 100년 정도는 탄소가 그 나무에 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피아노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면. 네. 근데 바로 태우는 거는 그렇네. 정말 바로 탄소가 그렇네요. 그냥 멀쩡히 탄소가 그냥, 보관돼 있는 거를 그냥 하늘로 막 날리는 날리는 거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산림청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맞네. 그때 신다은 기자 얘기 들을 때 그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친환경 무기. 예전에 저희가 무기 얘기할 때 그 예. 얘기했죠. 예. 친환경 무기 같은 거예요. 예. 그 김진태 도지사 그 얘기했잖아요. 친환경 케이블카.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뭐 탄소 중립한다 그러면서 나무를 벤다는 것은 뭐 나무를 죽여서 나무를 살린다 뭐 이런 형용 모순 같은 거죠. 네. 사실은 뭐가 더 탄소 중립에 오르냐라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제도 저희가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나무가 잘려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자름으로써 뭐 어떤 경제적 효용과 뭐가 더 탄소 중립에 도움이 이런 얘기 이전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일단 다 잘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그게 나무가 베어지는 이유들을 보면은 정말 이 나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왜냐면 이게 거리의 가로수들도 그냥 막 베어지는데 맞아요. 그게 왜냐면 그냥 나무가 너무 좋고
그냥 나무를 감상하는 것이 좋고 아끼는 사람들은 그 민원 안 넣잖아요. 전 넣어요. 아, 그러니까 나무가 좋다고 민원 넣기 이런 분도 네. 있지만 네. 나무가 좋다고 민원 넣기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쉽지 그 않잖아요. 좋은 나무를 이제 예. 근데 나무를 혐오하는 분들은 민원을 많이 넣어요. 맞습니다. 예. 낙엽이 그러다 떨어진다. 보니까 맞아요. 저 나무 너무 크다, 넘어질 것 같다, 뭐 이래요. 맞아, 근데 맞아. 근거가 없지. 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행정에서는 그 민원을 처리를 하는 것이 실적이에요. 그렇죠. 돈을 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냥 그래서 두는 것은 네. 아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김양진 기자 하나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무려 로드리스 컨설베이션? 네. 그건 뭐죠?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떤 식생을 지키는 방식의 합의를 했길래 저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2001년도에 그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 우리나라 산불이 났을 때 176명의 전문가들이 한 번 모였고 계속 이후에는 못 모이고 있지만은 3년간 토론한 끝에 어떤 그러니까 로드리스 컨설베이션 그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 현재 산길이 길이 나 있지 않는 곳은 더 이상 길을 내지 않고 산에 숲에 그리고 길이 나 있지 않는 곳은 개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어떤 환경이라든가 수질 오염 이게 개발하게 되면은 뭐 나무라는 게 사실은 또 비가 오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주잖아요. 계곡물이 왜 깨끗합니까? 나무가 있어 깨끗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 정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걸 읽어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산림청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 영토에 네. 일본이 우리 산림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리하는 산림이.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써야 되는구나. 속가배기하고 속가배기가 왜 이득인지를 산림과학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요. 속가배기가 뭐 이득도 있겠죠. 어떤 실험실에서 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학자들이 있고 그렇네요. 산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네요. 왜 산림을 그런 편향된 어떤 목재 근데 사실 또 목재를 또 쓰는 거는 그냥 태워버리려고 쓰는 그런 목재 만들기에 우리가 지리산에서 2023년 그 불이 났을 때 그때도 이제 민간 조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산은 산불에 강하고 산불이 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네. 우리가 숲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런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들은 너무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산림청에서 얘기하면 저 산림 전문가들이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떤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 인간들의 욕구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개발에 대한 로망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걸 숲에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손을 대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 오히려는 망치고만 있을 뿐인데도 그게 되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멘트는 좀 이따 하시고 오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신다은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양진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림청에서는 나무를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사용해야 될 목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통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진실을 왜 자꾸 산림청에서 외면을 하는지 저도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서두에 책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잘랐죠? 네, 나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무한테 미안하게도 나무를 이용하여 책을 냈어요. 네, 나무한테 미안하지 않게 책을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전자책으로만 냈어야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이 저도 너무 달콤하고 좋거든요.
근데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목재를 뭐 산에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휴지도 쓰고. 휴지도 쓰고. 예. 우리 뭐 대본도 지금 그렇고 이것도 목재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왕 사용할 거면 제대로 대접하자. 뭐 책이나 휴지도 좀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하자. 네. 뭐 그런 생각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저도 모순 덩어리가 맞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소통 수단을 통해서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좋습니다. 이 책을 냈습니다. 예. 예, 여기 밑에 손에 가렸는데요. 예. 좀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아름답고 위태로운 천년의 거인들 그랬는데 제가 한겨레 21에서 나무 전상서라는 그런 연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모으고 또 여기에 이제 좀 제가 일부 글들을 좀 새롭게 써서 낸 책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한동훈 전 대표님하고 완전 지금 가격도 같고 순위 싸움을 막 한동훈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어떤 나무와 숲을 아끼는 책이 한동훈한테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님한테 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 대표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네. 대표. 제가 책 읽어봤는데 책도 너무 좋고 사진도 직접 다 찍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소소한 포인트들 컬러예요, 심지어. 그래서 아름답고 위태로운 거인들의 사진들을 또 보면서 또 만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